누군가가 세상에서 사라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질문은 철학책을 읽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종교를 찾다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부제가 남긴 너무 조용한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붙잡기 위해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세우고 수많은 언어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늘 남아있고 답은 언제나 손끝에서 미끄러집니다. 완전한 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도 믿음도 잠시 내려놓은 채 조금은 거리 두고 바라본 가장 객관적인 시선에 귀를 기울여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란 무엇인가입니다. 나라는 말은 짧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끝이 없는 미로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는 이름과 직업, 나이, 성격 같은 표지판들로 설명됩니다. 사회가 붙여준 명찰이고 이력서에 적히는 나이지요. 하지만 그건 지도 가장자리의 법례에 가깝습니다. 실제 지형은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둡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나는 기억의 묶음입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기쁨, 부끄러웠던 순간과 사소한 승리들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반응을 만듭니다. 어떤 소리에 유난히 가슴이 저리거나 어떤 풍경 앞에서 이유 없이 멈춰 서게 되는 것도 이 기억의 퇴적층 때문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한 발 더 물러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지고 감정은 날씨처럼 바뀌며 몸조차 매 순간 변합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체라기보다 흐름에 가깝습니다. 강물에 이름을 붙이지만 같은 물을 두 번 만질 수 없는 것처럼요. 서양 철학은 또 다른 빛을 비춥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를 붙잡았고 현대에 와서는 관계 속의 나를 말합니다. 나 혼자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말, 사랑과 상처 속에서 계속 새로 쓰이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란 하나의 고정된 답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행위. 그 물음이 이어지는 한 줄기 의식. 산을 오를 때도 비슷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끝일 것 같지만 거기서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길을 부릅니다. 나 역시 도착지가 아니라 걷고 있는 과정입니다.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가끔 멈춰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침묵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죽음은 나의 소멸인가? 그 질문은 칼날처럼 정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나를 말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나, 이름, 기억, 성격, 역할, 취향, 두려움. 이 조합이라면 죽음은 분명 소멸에 가깝습니다. 뇌의 전기 신호가 멈추고 기억의 저장고가 닫히면 이야기로서의 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 마지막 장을 덮는 것처럼요. 하지만 철학과 종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애초에 묻습니다. 그 나가 정말 있었는가? 고정된 자아는 착각이며 죽음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착이 풀리는 순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믿었던 조건들이 흩어졌을 뿐이라는 식이지요.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더 묘한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 평소보다 의식이 더 또렷해진다고. 몸과 역할, 이름이라는 껍질이 벗겨지며 나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자기 해체 경험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가 잠시 거울처럼 고요해지는 순간처럼요. 현대 철학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멈추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과정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선택, 상처, 용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다른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 의미에서 나는 한 사람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의 소멸인가? 아니면 나라는 착각의 종료인가? 어쩌면 죽음은 나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멎고 나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침묵만 남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인지
문턱인지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끝내 허락되지 않은 답이겠지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밖에서 보면 너이고 수많은 너가 존재하는데 나란 존재는 어쩌다 선택이 된 건가? 이 질문은 자아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찌릅니다. 아주 오래된 철학들이 모두 이 질문 앞에서 멈췄지요.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놓아봅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너가 있고 그중 단 하나만이 지금 여기서 세계를 보고 있는 관측점이 됩니다. 그 관측점이 바로 나입니다. 왜 하필 내가 나인가?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선택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발생한 순간 그 의식은 반드시 1인칭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에는 객석이 없습니다. 항상 무대 한가운데서만 시작됩니다. 즉, 나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의식이 발생한 자리가 곧 나가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등이 켜질 때 왜 이 전구가 빛나나?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켜진 곳이 빛입니다. 나는 특별한 주인공이라기보다 카메라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카메라가 놓인 지점에서만 세상은 1인칭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나는 그저 수많은 너 중 하나이고 안에서 보면 세계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의 뒤집힘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공로로 얻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아를 실체로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붙잡는 순간 내가 왜 나인가라는 질문이 억울함이나 우월감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존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없었지만 책임은 있다고. 우연히 이 시점에 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연주할지는 이제 나의 몫이 하는 것이지요. 나는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의식이 켜진 하나의 자리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절망적일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너 역시 각자의 중심에서 똑같이 왜 하필 내가 나인가를 묻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의 끝에는 묘한 연대감이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세계를 잠시 비추는 작은 등불들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연으로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충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 하나의 자리, 의식이 자신을 비추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나에는 설계도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선가 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성되고 있는 질문이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